아이들이 좀 건강하고 안녕한 상태면 간호잔치까지 이어서 좀 재미나게 우리 식구들 좀 흥을 돋으려고 했는데 갑작스레 무슨 조화인지 수족구가 돌아가지고 아이들이 많이 아픈 상태여서 수족구에서 못 오는 애들은 되게 속상할 것 같아서 일단 잔치는 취소했어요. 여운 엄마 왜? 아니요. 벌써라고 무릎 꿇고 앉아 계셔. 웃음 있잖아요. 치마도 안 벌어지잖아요. 하나도 앉아 계셔서. 그래서 일단은 잔치 빼고 설명회만 하려니까 좀 되게 아쉽기도 하더라고요. 그 선생님들 막 악기 연주해가지고 교사의 소개 노래도 막 준비하고 이랬는데 동영상이라도 올려야 돼? 그래서 서운한 마음이었지만 이제 곧 또 잔치를 아예 크게 벌리라는 뜻인가 보다. 이렇게 하고 이제 운영회는 중심으로 잔치를 한번 크게 기획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저희가 잡았던 사회적 협동조합 관련한 설명회, 사실 뭐 설명회지만 여러분들의 이야기와 우리의 이야기들을 같이 좀 나누어서 우리의 공통분모들을 만드는 자리라고 생각했고요. 아시다시피 산마루 어린이집이 국공립 어린이집의 위탁체가 사회적 협동조합이 되는 모델로 선정을 해서 시작된 어린이집이에요. 그래서 현재 이제 공동육아와 공동체 교육이라는 사단법인이 이제 부모협동조합에서 많은 노력들을 해왔고 그런 노하우들이 어쨌든 굉장히 좋은 사회적 협동조합을 촉발시키는데 많은 자원이 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저희 위탁체 사단법인 식구들이 맡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의 주인공이 되실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제 우리는 뒤에서 어떤 것들을 받쳐주고 여러분들은 또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그림들을 맞추는 첫 자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같이 만날 자리 많으니까요. 오늘 시작해 주실 사단법인 저희 식구들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 사단법인의 마법사, 저희 운영위원회 들어오고 계신 분입니다. 네, 인사라도. 실질적으로 운영위원회 같이 참여하면서 사회적 협동조합 발발하고 하는 일들에 많은 도움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저희 사단법인 공동육아 공동체교육 사무총장님으로 올해 같이 시작하시게 되신 우리 올리브이십니다. 아시다시피 공동육아에서는 별명을 부르잖아요. 네, 보통 어떠세요? 사무총장 이경란입니다라고 인사할 때와 그냥 올리브입니다라고 인사할 때 느낌이 어떠신가요? 그냥 맘먹어도 될 것 같죠? 그걸 노리는 겁니다. 맘먹어도 되는 사람들끼리 모였다라고 하는 거고요. 뭐 저는 그냥 편하게 제가 공동육아 공동체교육 사무총장의 위치로서 뭐 이걸 진행해야 하니까 하는 것도 물론 있고요. 또 하나는 공동육아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협동조합형 어린이집의 굉장히 오랜 선배로서 살아온 과정들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들과 경험들, 아이들 키워온 경험들을 좀 같이 나누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이제 강풀이 얘기한 것처럼 20년 전이에요. 딱 20년 전 이 무렵에 저희 큰애가 3살이었고요. 작은 애가 뱃속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뱃속에 딱 있었죠. 이제 만 살이 거의 다 된 상태여서 걔가 이제 6월 3일 날 났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이제 딱 그때 이제 아이를 가지고 도대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는 이렇게 구립 어린이집이 제대로 있었던 때가 아니었고요. 20년 전에는. 그리고 민간 어린이집조차도 제대로 운영이 안 돼 있는 굉장히 영리성이 강한 그런 어린이집들만 있었던 때여서 도대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나를 좀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다가 공동육아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걸 만든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이제 참여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한 20년 동안 이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해오고 아이를 함께 키우고 그러면서 그렇게 같이 만난 사람들이 성미산 마을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마을 공동체 운동 쪽에서 굉장히 유명한 마을이 있는데 성미산 마을을 만들어가면서 지금까지 계속 그 속에서 같이 살고 있어요. 큰아이는 지금 이제 23살 군대 갔다 와서 이제 대학에 교수학생이 돼서 다니고 있고요. 작은 아이는 20살 요즘 재수 중이에요. 그렇긴 한데 그 아이를 키우고 또 걔 친구들도 내내 옆에서 이제 보면서 같이 커요. 지나가다 만나면 인사하고 요즘 뭐 하냐 물어보고 이제 그러고 군대 갔다가 휴가 나오면 같이 밥 먹고 이제 친구들도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살아온
저희 경험들 덕분에 올해 이제 제가 사무총장을 맡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흔쾌히 하겠다고 했던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이 경험을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산마루처럼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이제 협동조합을 하게 되면 일단 설명하겠지만 사실 부담이 별로 없으면서도 재밌게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굉장히 부러운 케이스예요. 이런 데서 협동조합 하면 정말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희가 겪었던 어려움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 없이 아주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는 곳이라서 한번 즐겁게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걸 권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진행할게요. 제목이 그렇죠. 부모, 교사, 아이들, 지역 이게 함께 만드는 어린이집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이 사회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간단하게 저희 사단법인 공동과 공동체 교육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처음에 들어오셨을 때 설명할 때 간단히 이야기를 들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있으세요? 간단하게 설명 들으셨을 것 같고요. 네, 여기서 이제 말을 한번 생각해 봐 주셨으면 해요. 맨 위에 한번 읽어볼까요? 저 세 줄? 함께 크는 아이, 더불어 성장하는 어른, 함께 만드는 사회. 어떤 뜻에서 얘기를 들어요? 공동체. 되게 좋죠. 근데 한편으로는 그냥 스쳐 지나가기도 하죠. 좋은 말이야. 이러고 지나가요. 딱 그러기 좋은 말이에요, 저 문장이.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고민해야 되는 문장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특히 최근에 우리 되게 큰 슬픔들을 함께 겪었잖아요. 사회적으로 다 겪으면서 이 세상에 왜 이러지?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왜 그럴까? 어쩌면은 이 말 자체를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냥 알고 짓는 말일 뿐이지 진짜 이것을 세상을 살아가는 데라든가 또는 이 세상의 질서가 그렇게 되는 걸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별로 잘 진행되지 않아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반여와 우리 아이들이 모든 세상의 모든 아이들을 우리 아이다, 내 아이처럼 생각할 수 있었다면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절대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정말 아이들이 크기를 바라는 내 아이가 어떤 모습으로 크기를 원하는 아까 쭉 써놓으신 걸 보면서도 아이가 저렇게 크기를 원하시나 보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쵸? 내 안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아이도 보여주길 원하잖아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세상 사람들이 다 갖게 되는 것 자체가 마음에서 대단히 그 성장이 일어나는 과정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삶의 모습들이 내 주변 사람들과 그렇게 살 수 있으면 구체적으로 실천이죠.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저렇게 될 수만 있으면 이런 슬픔은 없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회질서가 이렇게 될 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런 말 한마디 한마디 우리가 보통 너무나 당연한 말처럼 듣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이제는 곱씹어보고 그것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해가는 우리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살면 참 좋겠다. 그거는 뭐냐면 10년 후, 20년 후 내 아이가 살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 결정하는 거거든요. 저희 아이들을 보면 그래요. 한 10대 때까지 잘 모르다가 10대 후반기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자기들이 참 다르게 살았구나라는 걸 알기 시작하더라고요. 엄마 아빠들이 그리고 이웃 사람들이 얼마나 서로 돕고 살면서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걸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그런 가치들을 좀 담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찾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주변 아이들에서 발견하는데 그거는 바로 이제 늘 보고 컸다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저것들 한번 우리 같이 해보자라고 제안하는 겁니다. 현재 그렇게 함께 하고 있는 곳들이에요. 보시다시피 어린이집은 전국에 66곳이 있고요. 전국에 있어요. 그다음에 방과후, 아이들 초등과정 금방이잖아요. 10년 금방 가는데 아직은 10년이 좀 기시죠? 아직은 좀 힘들어요. 근데 10년이 딱 지나고 난 다음에 이후에 10년 정말 빨리 가요. 전 아이들이 10대가 들어가고 난 이후에 20살 넘는데 너무 순식간에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어른들 다 하잖아요. 시간 되게 빨리 간다. 근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정신없이 키우게 되는 순간에 이제 그걸 경험했을 텐데 10년 후
이게 되는 거죠. 방과후 건강이에요. 17곳 현재 진행 중이고요.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 아이들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고 있는 곳인데 현재 저희 법인하고 같이 하고 있는 곳이 6곳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 중에 한 곳인 해송 그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 공동육아의 시작과 같은 곳이에요. 36년 전 저소득층 아이들 위한 어린이집에서 출발한 게 공동육아였거든요. 그곳이 전통이 이어져서 지금 지역아동센터로 저기 동대문 낙산 요즘 성곽에 이렇게 기르는 게 있죠. 예전에는 거기가 빈민가였었는데 지금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거기 있어요. 그리고 대한초등학교 한 곳이 관계를 하고 있는데 현재 공동육아 아이들이 졸업하고 나서 부모님들이 꼭 법인의 회원단체는 아니지만 자기가 살고 있는 근처에 대한학교들을 많이 만들어서 그곳 아이들을 같이 보내고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연계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부설기관으로는 직접 운영하는 거죠. 지역아동센터 2곳을 같이 직접 운영하고 있고요. 위탁기관은 저희 구립어린이집 3군데하고 직장어린이집 한 군데 대전에 있는 곳이에요. 거기는 노인정하고 같이 해서 하는 활동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곳인데 그런 것들 이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믿을만한 곳이라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어때요? 좀 해볼만한 거 같지 않아요? 같이 해볼만한 거 같죠? 자, 이런 정도의 그래서 사업을 합니다. 보시다시피 어린이집, 그리고 공동육아 협동조합 어린이집, 방과후, 그다음에 협동조합형 어린이집하고 방과후를 설립하고 이런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은 무소속 어린이집이 탔다. 어린이집에서 공동육아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교사교육, 부모교육 이 부분을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저희 회원조직에 계신 선생님들은 처음에 기초교육 과정에서부터 원장교육 과정까지, 그러니까 심화교육 리더십 과정까지 거의 한 10년에 걸친 교육 과정이 세팅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사교육 과정을 끝까지 책임진다 라고 하는 것을 들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 지역사회 안에서 그 부모와 어린이들 복지사업, 지역아동센터 활동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연결을 해서 각 지역에서 마을 만들기 활동도 연결해서 이제 지원하기도 하고 또는 요즘 최근에는 마을 공동체 사업 중에 나오고 있는 돌봄 공동체 사업이라고 있어요. 품앗이 공동육아를 하고 있는 건데 그것을 이제 위탁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책 사업과 연구 출판 사업도 하고 있는데 공동육아라고 하는 개간지가 나와요. 혹시 보시지 않았나요? 한번 보시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굉장히 아이를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꼼꼼히 보시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본격적인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은 목적은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이제 하는 건데요.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아까 이제 강풀이 얘기한 것처럼 저희가 서대문 구리버리집이잖아요. 근데 이 구리버리집을 만드는 과정에서 뭐 일반적으로 구리버리집을 만들어 왔었는데 이 서대문 구가 이 사회적 협동조합 운동,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영역을 활성화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는 구예요. 그러면서 이 보육에서 어린이집도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만들어내는 모델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조직으로 이제 저희가 같이 결합을 한 거고요. 그래서 올 1년 동안 계속 이 협동조합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누고 연습도 하고 이러면서 1년 안에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을 위탁의 조건으로 받고 저희가 위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열심히 이걸 해야 돼요. 그래서 함께 이 과정을 같이 해주시면 좋겠다는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일정으로 보면은 12월 정도에 총회를 하는 걸 목표로 삼고 여기서 3월에 인가를 받는 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기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을 하고 나면 이게 주무부처가 이제 보건복지부예요. 보건복지부 쪽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겠습니다. 그러면 인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 인가받는 시간을 넉넉적한 석 달 정도 잡고서 하고 있기 때문에 2015년 3월 정도면 딱 우리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점까지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니까 그렇다면 중간에 어떤 일을 하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먹기예요. 우리가 사회적 협동조합을 해야 될 필요성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사회적 협동조합이 이게 참 좋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동의하고 그 일을 함께 하자고 마음을 모으는 그런 과정들이 협동조합을 있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사회적 협동조합 하나를 뚝딱 만드는 것 자체는 쉬워요. 그거는 별로 어려운 일 아니에요. 이미 뭐 이것에 필요한 모든 설명 절차 과정은 이미 저희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딱 드리고 하시면 돼요 라고 해도 되지만 그렇게 하는 건 협동조합이 아니거든요. 협동조합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것에 충분히 동의하고 이걸 하면 정말 좋겠다라는 마음을 낼 때 가능한 것이 협동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이제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리를 한번 좀 갖고 왔어요. 국공립 공동육아 어린이집의 의미, 이렇게 제목이 적혀 있죠. 이곳을 공동육아를 한다고 하는 것은 부모 참여 보육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어린이집들이 최근에는 부모 참여를 많이 늘리고 있죠. 운영위원회를 한다거나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부모가 어린이집 운영에 깊게 참여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그렇지 못하죠. 최근에 사회적 문제가 된 거 생각나실 거예요. CCTV. 그렇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막 불같이 일어나고 심지어 국회에서는 CCTV 설치법을 만들자라고까지 얘기가 나올 지경에 이르렀다는 건 뭘까? 그만큼 교사들이 하는 활동, 어린이집의 생활을 믿지 못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믿을 수 없는 사회를 아이들은 아기 때부터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와 교사가 서로 믿지 못하는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 아이들이. 그 상황에서 항상 부모는 교사를 견제할 수밖에 없고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정말 진심으로 아이를 돌볼까? 내 아이를 때리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말이 되냐고요. 아이를 기르는 것은 함께 키우는 거잖아요.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낼 때는 전 선생님이 정말 내 아이를 예뻐할 것이고 함께 키우는 것이 좋으니까 이 아이 여기를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나도 정말 흔쾌하게 이곳이 좋고 이곳의 아이들이 좋고 선생님이 좋아야 되는 거고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 방법은 부모가 직접적으로 들어와서 그걸 보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이 과정이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필요한 거죠. 이 어린이집에서 어떤 교육을 하고 어떤 생활을 하고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고 교사가 하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설명 간단하게 해도 캐치하고 아 그래요 라고 동의하면서 내가 도와줄 거리를 찾겠죠. 와서 청소 좀 도와주세요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그런 거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뭘 먹고 사는지 뭐 하고 노는지 그 다음에 아이들의 동선이 어떤지 그것도 나도 가보고 경험도 해보는 것도 중요하죠. 최근에 놀잇감 만들기 시작한다는 얘기 듣고서 되게 반가웠어요. 그 자체가 되게 중요해요. 직접 해보시는 거. 그리고 운영위원회. 그냥 공동육아에서는 운영위원회 형식적으로 절대 진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재정관계가 어떤지 교육계획이 어떻게 잡혀있는지 이 모든 거 하루 일렬의 일정이 어떻게 잡히는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과정이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 과정을 함께 하면 그만큼 신뢰도는 높아지죠. 그리고 항상 문이 열려 있잖아요. 좋지 않아요? 좋죠. 바로 그거예요. 문을 닫아놓지 않는다는 거. 하지만 언제나 그건 있어요. 아이들이 이곳에서 생활하는 걸 공동생활한다는 것을 이해하시는 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엄마가 계속 오래 붙어 있으면 그 아이들은 엄마를 자꾸 쳐다봐요. 이 어울림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라 그 경계선을 좀 잘 지켜주시는 건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이 이곳에 오실 수 있고 교사와 항상 아무 때나 옆자리에 앉아서 이야기도 할 수 있는 이런 환경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죠. 그 내부의 질서들을 계속 논의해가시면서 하는 것 그것 자체가 부모 책임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토정 관리를 한다거나 이래저래 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 재정 영향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개방형 어린이집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드리고요. 그럼 당연하게 이 안에서 민주주의적 질서가 만들어지고 모든 사람이 합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의 결정들이 일어나겠죠. 누가 독단적으로 끌고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하게 모든 것은 투명하게 운영되는 이 사회가 정말 필요로 하는 그 연습을 이 안에서 함께 부모들도 해보고 교사도 해보고 아이들도 그런 경험들을 같이 하게 되는 것을 갈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필요한 것은 일반적으로 어린이집들에서 원장형 어린이집들을 가고 있죠. 물론 우리도 원장제를 취하고 있긴 하지만
원장이 그러니까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뭐 정확히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재정 문제로 늘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국공립은 그런 고민을 하지 않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 재정 문제를 고민하다 보면은 교사급여가 올라가는 게 항상 걸리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한 교사를 오래 가지 않고 계속 교체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문제가 현재 민간 어린이집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문제 제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사들이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 내 아이를 알고 있는 교사가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육아에서는 가급적이면 교사들을 오래 가게 하는 것, 그리고 교사의 질을 계속해서 높게 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과정들을 밟는 것, 교사들 한 사람이 뿔뿔이 흩어지지 않고 교사회라고 하는 목소리를 갖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바로 교사의 질이 교육의 질이죠. 보육의 질이고. 그러려고 한다면 교사가 예를 들면 이제 협동조합 안에서 부모들이 협동조합을 만드는 경우 교사들을 이제 고용하는 형식이잖아요. 어쨌든 월급도 줘야 되니까. 때로는 이렇게 전횡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부모들이. 내가 고용했으니까 일꾼 취급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사실 조합원들이 부모들만 대가는 경우는. 그래서 교사도 조합원이 되는. 그래야지 주체적으로 이 안에서 당당하게 이렇게 대등한 관계를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사회가 또 교사회 권위를 가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 교사를 중심에 세우는 그런 일들이 협동조합 안에서 가능한 일들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협동조합 그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한 아이는 마을에서 키운다. 사실 그렇잖아요. 어린이집 수준에서는 이렇게 어린이집과 집에서 커요. 왔다 갔다 하는데 아이들 이제 우리 나들이 많이 가잖아요. 나들이 가면은 뭘 볼까요? 뭐 자연도 보고 풀도 보고 하는데 동네 어른들도 만나기도 하고 슈퍼도 보고 가게도 보고 하는데 동네에 유흥주점이 많다. 어떨까요? 아이들이 보고 가는데. 그걸 보고 클 수밖에. 그래서 우리 맹모, 삼천, 지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든다는 건 도대체 뭐냐. 어린이집 환경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마을 자체가 좋은 환경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변 환경이 어떤지를 모르고서는 아이를 그러니까 좋은 환경에서 크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거 되게 좋더라고요. 산도 가깝고 좋은데 아이들이 근데 이렇게 주택가에서만 모든 걸 배우지 않잖아요. 시장 나들이도 가야 되고 그렇잖아요. 동네 돌아본다는 거는 관공서도 가고 하면서 길들여서의 경험이 생겨요. 특히 초등학교를 가면 그 학교에서부터 방과후까지 오더라도 그 기간에 내 혼자 와요. 그 상황을 고스란히 동네에 사는 모습들 아이들은 자기의 삶의 내면에서 쌓아가요. 그래서 이 마을이 어떠해야 되느냐, 그리고 마을 사람들과 관계가 어떠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교육 환경이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 함께 나누는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가려고 하는 활동, 이런 것들을 길게 보고는 바로 이제 우리 어린이집 환경, 내 아이의 성장 환경을 어떻게 만드느냐는 문제로 연결해서 계속 생각해 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부모 참여 보육, 협동조합 어린이집의 필요성은 바로 이런 것들이 이 사회가 아직은 부족하게 준비되고 있지 못해요. 부족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영역에서만이라도 일단 출발해보자. 그래서 현재 부모 협동 어린이집이라고 하는 형태로 민간에서도 협동, 국공립 아닌 형태로도 이제 현재 있어요. 그게 전국에서 이 어린이집 중에서는 0.3%예요. 지금 되게 적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 참여를 실현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앞선 실현이기도 한데 내 아이는 이미 나중에 누가 다 해주리라 기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아이 다 커버려요.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한다는 거죠. 사회가 그렇게 변하길 기대하다가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이 너무 힘들면은 부담스럽겠지만 너무 힘들지 않게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저는 잡으시는 게 현명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어린이집 선택하신 건 저는 정말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정말 잘했네요. 선생님 잘하셨네. 고생하셨어요. 한번 해보자. 라는 제안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사회적협동조합 현재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냐면은 현재 운영위원회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있잖아요. 저희 법인에서 운영이 위탁으로 바뀌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제 지원하고 있어요. 현재. 보시다시피 저희가 78년도부터 해온 육아운동의 경험이 고스란히 지금 요즘 축적되고 있는 거니까 그 농축된 엑기스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건데 중요한 거는 현장에서 교육이라든가 교사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어린이집 운영이 생길 때 그걸 지원하러 가시는 선생님 집단이 있어요. 전문가 집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공립 어린이집 3군데 있잖아요. 어린이집 간의 네트워크가 형성돼서 국공립 어린이집 교육의 내용에 대해서 원장 선생님들과 교사들이 계속 같이 논의하는 그런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사 교육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부모 교육과 교사 교육 계속 길게 계속 가고 있는 것인데 그런 지원들을 저희 회원으로서 충현동 공동육아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이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현재도 물론 받고 있는데 1년 후에 만약에 저희가 협동조합 못 만들면 위탁 그만둬야 되거든요. 그것을 전제로 해서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위탁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에 재위탁에 대한 걸 밟아야 되는 거라 그런 부분이랑 그런 게 있고요. 만약 사회적 협동조합이 생기면 이사회를 구성하게 돼 있어요. 그 이사회에 참여하겠죠. 지금 운영위원 참여하는 것처럼 참여하고 나중에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관계망 속에 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전 사회적인 관계망 속에서 협동조합 운동을 같이 해나가는 그런 조직이 되는 거죠. 이점에서 좀 부담스러우시죠? 갑자기? 그만 이해합니다. 그러려면 사회적 협동조합이란 뭔지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준비해드리는데요. 우리나라 사회적 협동조합은 전 사회적으로는 많이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조직의 형태예요. 협동조합의 한 범주 중에 하나로 사회적 협동조합, 소시얼이라고 하는 말을 앞에 붙이는 협동조합이 있는 거죠. 이것은 좀 더 사회적 기여나 사회적 공익성이 높은 협동조합,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의미로 이제 쓰이고 있는데요. 이것이 가장 좋은 모델로 나오는 경우는 이탈리아. 요즘 항상 협동조합 얘기하면 많이 나오는 곳이 이탈리아인데 거기서 사회적 협동조합은 지금 이제 활발하고요. 그 다음에 스페인의 몬드라고 뭐 이런 데 들어보셨겠지만 협동조합이 거의 한 지역사회가 협동조합으로 운영되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경험들을 보니까 이런 사회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협동조합의 형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공감대가 좀 높아지고 있는 상태고요. 우리나라도 2012년에 그런 움직임들을 받아서 사실 실업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사회적인 공익적인 활동이 아닌 돈 중심의 사회로 운영되고 있는 이 사회에 대해서 협동조합의 해온 역할이 인정받기 시작한 거기도 해요. 거기에는 그동안 20년 동안 해온 공동육아 협동조합이 사회적인 성과, 사회적인 보육에서의 새로운 가치를 내오고 부모들이 협동조합을 운영했을 때 정말 민주주의고 투명하게 운영했던 것들의 성과를 인정받았던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담아내 있던 그런 법률로 협동조합 기본법이 만들어졌어요. 그 기본법 안에 사회적 협동조합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 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어요. 일반 협동조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성이 높은 협동조합을 말하는 거고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성, 공익성이 높은 협동조합을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건 영리일까요? 비영리일까요? 농산물이 없는 공공물이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정부에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이 보육이라고 하는 거, 아이를 기르는 일 자체는 사실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돈을 목적으로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막상 세무서를 딱 가면은 비영리 인간증을 해줘요. 국공립도? 국공립은 당연한 거고요. 일반 민간의 부모협동의 경우도 그렇고요. 정부가 이 비영리, 이건 비영리 활동이다라고 인정받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보육은 개개인의 이익을 위한 활동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아이를 함께 키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공공성의 목적이 큰 것이다 라고 합의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보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공공활동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민간 어린이집 모두 관계없이 모두 다 이건 비영리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민간 어린이집에서 예를 들면 특기활동에 대해서 돈을 많이 요구한다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문제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죠.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다 교육과정에 들어와야 될 일을 왜 따로 돈을 내서 하는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조정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 기준이 이건 당연히 공공적인 활동이고 비영리 활동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회적 합의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비영리성, 공공성, 그래서 보육과 돌봄의 사회적 공공성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 개인적으로는 잊어먹고 있지만 이미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뭐 출산도 사실 이미 사회적인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하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출산 자체가 이미 사회적 활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네, 이제 이렇게 협동조합이 이 비영리 협동조합인 사회적 협동조합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래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협동조합은 근데 거기에서 보면은 이 사회적 협동조합은 이 다중이해 관계 협동조합이라고 정해져 있어요. 다중이해 여러 사람의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보면 여러 관계의 이해관계자들이 실제 모여 있어요. 그렇죠? 부모들 확실히 내 아이를 잘 읽어주세요 하고 온 거잖아요. 이해관계가 있죠. 교사들 어떤 이해관계가 있을까요? 여기가 좋은 직장이어야 되는 이해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분도.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좋은 보육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길 원하는 이해관계가 있죠. 또 하나 사회는 어떨까요? 사회에서는 이 어린이집이 제대로 운영되기를 바라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죠. 또는 지역사회에서는 이 어린이집이 지역사회에 기여하기를 바라는 그런 이해관계가 있을 수가 있어요. 또는 이 어린이집을 졸업한 엄마 아빠 아이들 생각해보면 어린이집 관계가 너무 좋았어. 그러면 계속 여기 있으면 안 될까? 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실제 공동육아 협동조합 안에서 그런 일이 부지기수로 일어나요. 그래서 기부금 한 100만 원씩 내놓고 가기도 하고 그래요. 왜냐면 너무 고마웠으니까. 그리고 계속 이 관계를 어떻게 하면 유지할까 고민해서 반가운 협동조합을 만들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지역의 이해관계들도 생길 수 있어요. 지금의 정도로 크지 않지만. 그리고 저희 같은 법인도 이해관계가 있죠. 이런 공동육아 운동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여기가 그런 걸 잘 되는 원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해관계가 있거든요. 이런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 군데 모여서 같은 목적과 필요를 가지고 있는 거죠. 좋은 아이들을 잘 키우자 라고 하는 같은 목적으로 이 어린이집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 바로 이게 다중 이해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모이신 한 명 또한 다 이해관계 틀려요. 그렇지 않아요? 아이를 잘 키우고 싶다라고 하는 목표와 방향이 다 똑같진 않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조합원들이 자기의 바램과 자기의 필요를 이 안에서 잘 실현할 수 있는 구조를 가져야 되는 게 있고 또한 이해관계자 그룹들도 전부 다 이 안에서 그것을 잘 실현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서로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께서 시끄러웠다라고 얘기했던 건 저는 칭찬이에요. 저희로서는. 충분히 서로 친해지고 서로를 믿고 좋아하는 관계가 되고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속내를 내놓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맞춰가는 과정들 그게 바로 민주주의죠. 민주주의라는 말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들 안에 의사소통이 얼마큼 충분하게 일어나고 뭔가에 대해서 결정을 할 때 충분하게 다 의견을 표명해서 합의를 이뤄가는 과정인가가 바로 저희가 보는 민주주의예요. 그러면 어린이집 안에서 중요한 어떤 결정을 하게 될 때 누구 한 명도 소외당하지 않고 충분하게 얘기할 수 있는 관계가 된다면 그 안에 서로 보고 있을 때 기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저기 썼던 마음 그대로 다 활용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 아이들을 기르고 좀 더 만약 더 하게 된다면 초등까지, 방과후까지 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해볼 수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겁니다. 자, 뭐 그림으로 본다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 어린이집을 실제로 안에서의 운영 교사들이 하죠. 교사들이 어린이집 운영하는데 그것을 지자체도 돕고 있는 구조가 협동조합인 거죠. 그 다음에 사회에 그럼으로 해서 아이들을 잘 기르는 사회에 기여를 하는 거죠. 한 아이가 사회에 잘 제대로 커서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회는 어떻게 변할까? 한 사람이 변화시키는 건 어마어마해요. 근데 이 안에서 1년에 한 10명의 아이들이 사회로 나간다.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얼마나 많이 좋아질지. 그래서 그렇게 해볼 수 있죠. 그것을 이렇게 함께 이런 부모와 교사와 아이들도 주인이죠. 아이들이 뭘 원하는지
아이들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원하는 걸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몸으로 다 표현해요. 아이들은. 그런 것들을 잘 읽어내는 거. 그게 바로 관찰이죠. 그래서 저희는 계속 부모와 교사 간의 관찰일지 이런 거 주고받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서로 간의 이해를 충분하게 하자는 거죠. 아이들이 몸으로 보여지는 얼굴 표정 하나로 보여지는 그 필요와 욕구들을 우리가 잘 담아내는 것. 그게 어린이집을 잘 운영하는 거겠죠. 그런 것들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여기 보세요. 여기 할아버지들이에요. 실제로 그 경로당과 관계를 계속 잘하는 애들은 가서 뭐 노래 자체를 해드리는 것도 있지만 저분들이 교육과정으로 훅 들어올 수도 있어요. 지금 노인들이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문화적 자원이 있어요. 뭐 만들기도 되게 잘하시고 농사에 대해서도 잘하시고 자연도 잘하시고 요즘은 학교 선생님이셨던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자원들을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함께 공유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들에만, 그러니까 젊은 여자 선생님들, 남자 선생님 한 분 있는 건 정말 특이한 케이스예요. 정말 보기인데. 이게 아이들은 부모를 통해서는 이 어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고스란히 자기의 사회성을 키워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유형의 어른들을 만나보는 게 중요한데 그 중에서 우리가 좋은 어른들 선별해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일의 영역에서도 이런 세대 간의 소통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여기 뭔 일인가 싶죠? 그 어린이집 아이들이 나들이를 다니는데 그 지나가다가 경찰관이랑 친하게 됐대요. 이 경찰관 아저씨들이 이분이 어느 날 와서 내가 마술을 잘하는데 와서 어린이집 와서 하면 어떠냐라는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아예 전복 입고 계시잖아요. 너네들은 굉장히 갖추고 입고 오신 거예요. 그게 와서 아이랑 이제 마술을 하면서 이렇게 같이 노는. 그러니까 지역 주민이 함께 키워나갈 수 있는 길은 많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가 잘 되면 이렇게 마을 축제 장면인데 이렇게 마을 축제를 같이 해나가면서 우리 단어 축제 준비했었잖아요. 오늘 원래 각 지역에서 단어 다 준비하고 있었어요. 공동육아에서는 했었는데 이 세월호도 그렇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할까 고민하지만 단어는 어쨌든 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쏘고가 이게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정말 아쉬운데 꼭 제대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단어 때가 되게 재밌어요.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한번 여태까지 사시면서 하면 별로 단어 잔치 해보신 경험 없으시죠? 정말 재밌는 경험이에요. 단어는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경험이 있는데 꼭 온몸으로 느끼게 해주세요. 그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되고 꼭 그때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축제를 하는데 어린이집 단위로도 할 수 있고요. 마을 전체가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관계가 맺어지는 단위 또는 어린이집들이 연대해서 또 벌릴 수도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싶은 만큼 할 수 있는 거죠. 해야 한다는 건 아닌 거고요. 마음이 열리는 만큼 이렇게 쭉 모아서 같이 하면 좋을 거라 생각해요.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부모 참여 활동의 모습이에요. 여기는 이렇게 같이 놀러 다닐 수 있어요. 저희가 맨 처음 했던 것 중에 하나는 같이 놀러 다니다가 저기 앞부분에 그 축제 있죠. 이게 성미산 마을 축제인데요. 이 성미산 마을 축제의 기원이 뭐냐면은 이거였어요. 뭐냐면 부모들이 아이를 데리고 이제 같이 놀러 다니고 하는 경험이 쌓이니까 같이 노니까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교사들은 지역 아이들에게도 이런 경험을 좀 나눠주고 싶어요 라고 하는 얘기를 교사들이 했었고요. 또 부모들은 어린이날을 딱 맞이했어요. 어떠세요? 어린이날 어떠셨어요? 아직 애기들이 어리니까 뭐 집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딱 3세, 4세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어때요? 이때부터는 애들 데리고 나가줘야 되는 그죠? 나가면 어때요? 고생이잖아요. 차를 타고 나가도 고생이고 돌아오는 것도 고생이고 거기 가서 사람 너무 많고 가서 이 정신 하나도 없는 데서 아이들 잃어버리기도 하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라 그러지? 그러면 우리 동네에다 약간 조그만 잔치를 열면서 우리끼리 놀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동네 학교 운동장 빌려가지고 잔치를 벌였어요. 근데 보니까 우리 아래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출판사 관계하는 분들도 있고 사람도 있고요. 뭐 관계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조 바자를 돌렸고요. 그래서 필요한 물건도 서로 사고 주고받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에서 나눠 먹기도 하고 애들한테 같이 놀 수 있는 프로그램 우리가 꾸릴 수 있잖아요. 딱 아이들에게 맞는. 그러면서 이제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매년 이 일을 한 거죠.
그러니 밖에 나가는 고생도 없고 딱 적정한 수준의 시간대에 맞춰서 할 수 있고 뭐 이런 맞춤형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커지게 된 케이스인데 아이들도 커지고 사람도 늘어나고 이제 그랬으니까요. 이제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친해지는 과정 되게 중요해요. 사실 이것만으로도 어린이집 부모 참여 활동들은 제일 좋죠. 왜냐면 친구가 생기거든요. 벌써 친구 생기셨잖아요. 이 과정이 저는 어린이집에서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같은 또래 아이들을 기르고 있는 친구가 생기는 거. 그리고 이 관계가 계속 오래 갈 수 있는 거. 그럼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고향 친구가 생겨요. 20년 지기 친구가 있는 거죠. 어른들도 20년 동안 같은 아이를 키우면서 생각을 해서 맞춰왔던 친구가 생겨요. 이런 관계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생기는 거. 또 하나 여기 뭐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뭐 하고 있죠? 뭐가 만들고 있어요. 이거는 항상 대부분의 공동육 어린이집에 있는 시설 중에 하나예요. 나무 밑에 집이라든가 미끄럼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빠들이 만들어요. 그 시설 담당 아빠들이 있는 거죠. 그 아빠들이 주관하고 1년에 한두 번 대청소를 할 때 딱 와서 시설수를 할 거 있으면 다 같이 하고 이러면 아빠들이 정말 좋아요. 그러고 와서 뭐 하겠어요? 그 회사를 다니면서 받는 그 스트레스, 그 손해를 얘기 못 하잖아요. 그리고 어느 아빠가 그 아이 얘기를 맨날 애기 애들 얘기, 어린이집 얘기로 하루 종일 얘기를 할 수 있는 아빠가 얼마나 있겠는지. 근데 그렇게 돼요, 아빠들이. 어린이집 얘기, 아이들 얘기로 하루 종일 얘기를 해요. 수다를 떠는 거야. 모여 앉아가지고. 그리고 뭐도 해보면 좋겠다. 뭐 시설설비 뭐 하자. 뭐 구석구석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실 여기 지금 아빠 한 분만 오셨는데 어때요? 어린이집에 뭐 하신 적 있으세요? 오셔서 2주년 동안? 따로 없죠. 없으세요? 처음 오신 건가요? 아니요, 오긴 매일 자주 옵니다. 애들 데려다 주고. 근데 만약 아빠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뭔가 같이 수다거리고 하고 어울리는 기회가 있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좋은 데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엄마들한테 얘기를 하면 아빠들이 어린이집에 간식을 듣기 시작하잖아요. 부부관계가 달라져. 왜냐하면 대화거리가 분명하게 생기거든요. 공동의 대화가 아이와 이렇게 아빠에게 뭔가 설득하고 싶을 때 잘하고 있는 아빠를 꼬시세요. 그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이러면서 꼬시면 아빠들은 아빠들 얘기 잘 넘어가요.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넘어가는 얘기를 아빠들을 통해서 얘기하면 이게 잘 넘어가는 그게 있어요. 그 인생 선배로서 얘기하는 남편을 꼬실 때 좋고요. 그리고 뭔가를 이렇게 아이에 관한 얘기를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서 부부간에 공통의 관심사도 생기고 또는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기회도 많으니까 그게 좋거든요. 그래서 엄마들이 운영에 참여하고 많이 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 꼭 해야 되는 일이지만 아빠를 많이 참여시키도록 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처음에는 다들 너무 바쁘시거든요. 힘들고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분들은 동호회 활동 같은 것도 좋아요. 잘 되는 곳에서는 아빠들 동호회들이 많은 곳이 있어요. 특히 축구팀 만들어내면 몸을 풀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굉장히 좋아하시고 젊은 아빠들이잖아요. 이제 한 10년 정도 같이 축구하면은 뭐 끈끈해서 형제들 뭐 소용도 없어요. 그 사람들밖에 안 보이는 아빠들이에요. 그런 특히 이렇게 터전에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걸 만드는 것을 교사들하고 충분하게 얘기를 하면서 교육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야지만 가능한 활동이잖아요. 이런 것 속에서 아빠들도 많이 배우게 되는 거죠. 교육을. 그리고 아빠들이 한 40대 되잖아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그 대부분 40대 남성들의 비애가 있어요. 어떤 건지 아시죠? 주변에서 보시면 아직은 모르시죠? 30대시죠? 40대 후반인데. 그러세요? 어때 그런 거 못 느끼세요? 일반적으로 40대 남성들이 직장 다니는 친구들, 뭐 대기업 가는 친구들 보면 지금쯤 되면 뭐 이제 승진에서 거의 떨어진 친구들은 되게 뭐 그만둘 때 됐는데 애들 이제 또 교육도 있고 하니까 다니는 경우도 많고 새로 뭐 자영업을 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도 많이 하고 많죠 그것들이. 또 이제 집에서는 어떠시세요? 제 친구들은 이제 고등학생들이 많죠. 이제 나이 또래가 중고등학생들이 많은데 애들하고도 이제 많이 이제 그런 이제 대화도 부족하고
근데 그런 부분이 큰 거죠. 아내하고는 어떠시대요? 근데 뭐좀 아주 뭐 예의적인 케이스 빼고는 그냥 뭐 그냥 가족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따옴표 가족처럼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 40대 남성들 이제 손례를 이렇게 쭉 들어보는 기회들을 가지면 제가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도 있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어떤 얘기하면 뭐 직장에서는 이제 사회적으로 내가 밀려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하고 뭐를 해야 되지? 앞으로 한 40년, 50년 더 살아야 되는데 뭘 하지? 그렇잖아요. 100년 살 거잖아요. 이 아이들 앞으로 100년 살 거예요. 그리고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그런데 더 슬픈 일은 뭐냐면 가족에서 소외당하는 일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직장 일에만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하고 대화가 안 되니까 아이들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고 그래서 늘 버럭버럭 화를 내는 일이 많고 그런데 그 사이에서 가족끼리라고 하는 것은 아내하고 아이들끼리 똘똘 뭉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돈 벌어오는 사람 기계처럼 취급받고 있는 일반적인 마인드가 알고 있는 일이 실질적으로 40대 들어가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등장해요. 그러다가 기록이라도 대기를 해보면 이건 완전히 썰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걸 완전 돈 버는 기계로 전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가족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런 상황들을 공동육아에서는 방지할 수 있어요. 협동조합 활동을 같이 하다 보면 아빠들이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갖고 아이들에 관심을 갖고 들어오면서 가족들이 함께 뭉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높아져요. 물론 뭐 헤어지는 경우도 없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거는 완전히 이제 가치관에서 부딪히게 될 경우는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가족적인 관계가 내부에서 이미 돈독해지는 걸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 위기를 극복해가는 모습들을 많이 봐요. 그것이 사회적 위기를 겪게 되잖아요. 어쨌든 그런 걸 같이 극복해 나가면서 서로 이제 잘 풀어가는 모습들이 저희가 이제는 40대에서 이제 50대가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그런 걸 좀 발견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관계가 계속 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미안해서 이 아빠들의 관계 굉장히 중요하게 이해해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하는 것 같아요? 과자회죠. 아까 제가 단원축제 축제 때 얘기한 것처럼 이런 거 일상적으로 내부에서 준비해서 해보시면 재밌어요. 왜냐면 큰아이들이 생기면 이제는 큰아이들 옷 처리할 문제가 조만간 생겨요. 그 밑에 아이들 고스란히 받을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기회들, 장난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들 내부에서 만들어 가시고 이러면 저거 누구 형아 옷이야, 뭐 누구 언니 옷이야, 뭐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헝거 쓴 거 준 게 아니라 이렇게 서로 끈끈한 관계다라고 하는 걸로 연결이 돼요, 아이들이. 허弄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아이들 옷은, 장난감은 많이 쓴 게 좋아요. 왜 그럴까요? 화학물질 때문에. 모든 장난감들, 옷들 다 화학약품 처리들이 많이 돼 있잖아요. 근데 한참 읽고 많이 빤 옷은 그래서 건강해져요. 그래서 낡은 옷을 입히는 게 아이들한테 훨씬 건강에 좋아요. 새 옷 입히는 게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작은 아이들일수록 물려받을 거라든가 이런 걸 많이 쓰면 좋습니다. 뭐 이런 활동을 우리 안에서 필요한 것을 자꾸 찾아서 해보는 게 해볼 수 있어요. 부모님 활동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활동들을 이제 하다 보면 저희 공동육아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이제 어린이집을 이제 운영을 한다고 할 때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이들은 놀면서 크는 거다. 그리고 생활 속에 크는 거다. 얘기 들으셨죠? 이미 다 많이 얘기를 하셨을 텐데 생활하면서 놀면서 큰다. 그래서 놀면서 배운다. 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일까? 이제 그것을 알아가시는 것들이 이제 공동육아를 이해하시는 거고요. 그걸 아마 계속해서 경험하시면서 배워나가게 되실 것 같아요. 이제 그런다고 한다면 이 과정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이들 건강하고 키우는 거, 건강하게 키우는 거 제일 중요하죠. 마음도 건강해지고 밝고 건강하게 키우는 거. 그거를 이렇게 되려면 바로 이게 되어야 되는 거죠. 자아 존중감들이 높아져야 되는 거죠. 자아 존중감을 높이고 게다가 누구와 함께 어우러져 사는 연습을 해야지만 이 자아 존중감도 높아지죠. 되게 자아 존중감이 떨어지는 아이들 두 가지 유형이 나타나요. 행동인데 하나는 누구를 한테 얻어맞고 다니는 아이. 항상 불편한 누가 나를 건든다고 우는 아이. 또 자아 존중감이 떨어지는 아이고요. 또 하나는 누구를 자꾸 건드는 아이. 또 자아 존중감이 떨어지는 아이예요. 대개의 경우. 어떻게 자기 표현을 해야 될지 그리고 자기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거죠. 자존감이 높은 아이는 더불어 살 줄 아는 아이가 다른 자존감이 높아요. 대개적으로.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키워나갈 것이냐. 그리고 필요하죠. 탐구심, 창의력, 스스로 문제해결 능력을 갖는 아이. 주어진 것들을 풀어내는 능력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 놓여있는지 그 상황을 파악하고 관찰해서 이해하고 그것을 자기 스스로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문제 해결 능력이 있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 그런 아이 꿈꾸시죠? 모든 부모가 똑같아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12시간, 16시간 열심히 학원 보내가지고 대학 들어가서 가장 어린 나이에 세계의 고시를 패스하는 게 그런 건가요? 사실상 요즘 그런 얘기예요. 저희 아이들이 한 20대 들어가면서 저희 공동육아를 만드시는 선생님들을 얘기하시는 대학 교수로 계신 분도 있는데 대학생들 아이들을 관찰하세요. 얘기하시는데 이 아이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잘하는 건 딱 한 가지다. 뭐 잘하냐? 책상 머리에 앉아서 남이 먹여주는 거 잘 받아서 정리하는 거. 그거 굉장히 잘한대요. 엄청나게 잘한대요. 말도 못하게 잘한대요. 그런데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하나도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밥도 할 줄 모르고 사람들과 대화할 줄도 모르고 애들 모두 우리도 요즘 그렇지 않아요? 뭐 몇 사람이 모임이 있어서 만나면 눈 마주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하고 있잖아요. 카톡하고 옆 사람하고 카톡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런 데까지 가고 있는 거죠. 대화할 줄 모르는 거. 그리고 교감을 나누는 거 못하고요. 실질적으로 자기 혼자 그 계획을 세워서 한 번도 여행을 가본 경험이 없는 아이들이 대부분이래요. 그래서 대학에 가서 물론 배낭여행 가고 하지만 그것도 패키지로 가요. 대개의 경우는 다 짜여진데 숙박과 이런 거 다 짜준 거를 가지고 배낭여행 가죠. 그걸 배낭여행이라고 얘기해요. 스스로 숙박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거 다 골라서 가지 못해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이제 실질적으로 살아가는데 뭐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 없다는 거죠. 그리고 놀잇감이 주어지지 않으면 못 놀아요. 그래서 나 놀이공원에 가서 놀아야 되고 흙밭에 벌러온다고 해서 못 놀아요. 못 돌아오실까 걱정만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근데 공놀이가로 크는 아이들은 아무데나 던져놓으면 다 놀아요. 어느 환경에서든지 놀이감을 찾아서 놀고요. 큰 아이들 자기들이 기획해서 자기 인생 계획 짜요. 대개의 경우. 이 부분은 정말 오랫동안 생각해 보셔야 되죠. 삼성을 들어간다고 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생의 중반기에 그만둬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하고 살지? 인생 길게 봐야 된다는 거죠. 길게 보게 되면 그때까지 내가 다 챙겨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아이 스스로가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어떻게 길러줄 것이냐. 저는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교육의 방향은 바로 자기 문제 해결 능력, 창의력을 기르는 거라는 걸 다 얘기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다 막혀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키우는 방법들은 잘못됐다고 이걸 다 하면서도 그 길을 그냥 보내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육아의 방식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모험일 수도 있지만 이미 검증된 사실이에요.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용감한 선택을 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앞으로 이제 축동가고 뭐 이런 과정에서도 늘 겪을 고민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때마다 함께 논의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예술 교육과 자유로운 표현 능력. 바로 예술과 이런 표현 경험을 충분히 하게 된 아이들이 자기 내면에 대한 충실감이라든가 자기를 사회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잘하게 되죠. 그런 충분한 경험. 그 다음에 생태적 감수성 굉장히 중요하죠. 일단 뭐 누구나 지구가 그처럼 그렇게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그럼 지구를 살리는 방법은 뭐지?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자연으로 들러오지. 아이를 차에 싣고서 막 데리고 다니죠. 아이들이 자연을 경험하게 한다고. 그런데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거? 일상 속에서는 생태적인 환경, 자연 다 죽이고 살잖아요. 우리가. 삶에서의 어떻게 생태적 감수성을 어떻게 길러갈까? 이것은 아이뿐만 아니라 부모, 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 과정은 우리는 함께 키우자고 한 거잖아요. 부모와 교사가 함께 아이를 키우자라고 결정했다고 하는 것은 어린이집 환경만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근데 아이들이 가장 많이 보고 배우는 대상은 부모예요. 부모가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그것을 고스란히 보고 크는 거지
어린이집 몇 년 경험했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히 비교되지 않아요. 그것이 일치될 때 그 아이는 그게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것은 부모의 삶이에요. 교육에서 손을 놓지 말아야 될 부분, 나는 도대체 이것이 내가 동의하는 것이라면 이 동의하는 것을 나는 어떻게 살고 있지?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스스로 현재 변화가 필요하게 있다는 거죠. 나를 돌아보는 과정들을 항상 부모 교육을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우리 한번 어떻게 살고 싶지? 우리가 살고 싶은 모습은 뭐지? 라는 걸 확인하고 우리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고 바꿀 게 있으면 바꾸고 더 키울 게 있으면 더 키우고 나누고 하는 그런 것을 의뢰하면서 함께 해보자는 건데 사실 그냥 혼자 있으면 어려워요. 어렵겠죠. 사실 어려워요. 밖에 나가서 이제 사람들 만나면 다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냐? 라고 걱정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집단적으로 같이 그 생각을 하면 괜찮아요. 서로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리고 나를 지탱해주는 서로 관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 세상의 주류적 흐름과 좀 다른 흐름으로 아이를 기르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렇지만 이 방향이 나는 옳다라고 믿었을 때 그것을 계속해서 그 생각을 지탱해줄 수 있는 관계 그 관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협동조합에 대한 얘기로 다시 한번 좀 돌아오면 이거는 협동조합의 가치라고 하는 ICA라고 국제협동조합연맹에서 정리한 거예요. 뭐 정의도 있고 가치도 있고 원칙도 있고 한데 저희 오늘 가치만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직인지 이거 좀 읽어볼게요. 그 협동조합은 자주자주의 민주주의, 평등, 공정, 그리고 연대의 가치를 기초로 한다. 그리고 그 다음 줄 각 설립자들의 전통을 이어받아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정직, 개방성, 사회적 책임, 그리고 하나에 대한 배려라는 물리적 가치를 믿는다. 이런 관계 또는 이런 마음을 쓰는 사람들 하고 늘 같이 얘기하고 살 수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좋겠네. 좋겠죠. 그거예요. 내가 살고 싶은 모습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저기 다 썼던 내용도 다 들어가 있어요. 특히 여기서 정직, 어니스티라고 영어로는 어니스티죠. 정직이라는 말로 들을 때 어니스티라는 말로 들을 때 좀 느낌이 다르죠. 그 정직이라고 하는 말의 핵심은 뭐냐면 나 자신에게 정직하고 타인에게 정직하고 해요. 난 착하다라는 뜻을 넘어서 내가 갖고 있는 내 마음의 상태, 내 마음의 슬픔, 기쁨 그 마음 상태를 고스란히 나를 알아낸다는 거죠. 나 자신에게 정직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정직함 있는 그대로의 나를 표현해내고 또 그것을 서로에게 받아들여주는 관계, 있는 그대로의 나를 스스로 이해해가는 관계가 바로 정직이에요. 그리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건 그거거든요. 거짓말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나 자신을 속이는 거잖아요. 남을 속이는 게 아니라 나를 속이는 건데 이 정직이라는 개념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서 개방성, 오픈니스라고 이렇게 영어로 써 있어요. 오픈니스.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의 개방성이죠. 이 어린이집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열려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오픈되어 있다. 마음도 열린다는 거죠.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다양한 유형의 모습들을 수용할 수 있는 열림이 있다는 거죠. 이 오픈니스에는 열린다는 의미와 수용한다는 의미, 주고받는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회적 책임.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협동조합이라는 이런 좋은 가치들을 사회적으로 실현하는 운동체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좋은 어린이집, 이 안에서 우리가 만들고 싶어하는 어린이집을 제대로 운영해내는 것과 이것을 제대로 모델링하는 것, 이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좋아요 라고 하는 것들을 내가 그렇게 삶으로 해서 사회에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어린이집이 이래야 된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당연하게 있어야 될 모습이에요. 그거는 특별한 게 아니라 어린이집의 모습은 당연하게 이렇게 되는 수준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걸 보여줌으로 해서 다른 어린이집, 다른 사람들도 어린이집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자극을 받을 수 있게. 타인에 대한 배려는 케어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케어. 보살핀다는 뜻이죠. 배려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 나는 너의 상황을 이해해. 그러면서 그렇게 도와줄게 라고 하는 의미로 많이 쓰여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더 깊은 의미는 그 배려라고 하는 의미는 정말 그 사람에 공감하고 그 상황을 이해하고 그래서 함께 나누겠다. 돌봄의 마음을 느끼는 거죠. 내가 아이를 돌볼 때 그 마음이 뭘 받기를 원해서 돌보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마음이 우러나서 정말 예쁘고 좋아서 그렇게 해서 우러나는 그 마음 상태. 서로와 서로에게 타인에게 그런 돌봄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 그게 배려라고 하는 거죠. 케어에 대한 관점인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서서 자기 책임을 갖고 민주적 운영 과정을 갖고 서로 간에 평등하고 공정한 의사결정과 이런 연대의 관계들, 서로가 서로의 협력하는 이런 관계들을 맺어낼 수 있는 협동조합 활동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이제 협동조합이죠. 그리고 이렇게 살고 싶은 사람들의 모습들 같이 늘 이렇게 어우러져 살 수 있으면 그게 바로 유토피아 아닌가요? 근데 이 안에서 물론 항상 갈등도 발생할 수 있어요. 갈등 얼마든지 발생해요. 오히려 그 자기 얘기를 더 많이 하기 때문에 갈등을 발생할 수 있는 여지 더 많아요. 근데 갈등이라는 게 뭐냐? 바로 그 사람의 필요와 욕구가 드러나는 거라고 인정한다면 그럼 서로가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이야기거리로 만들 수 있어요. 그 갈등을. 그게 바로 민주주의죠. 민주주의를 충분히 경험하실 수 있는 기회도 될 겁니다.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아이들이 크는 모습과 협동조합의 모습 어때요? 같은 얘기죠. 그 아이들이 그렇게 크고 싶다라고 말하면 나도 그렇게 살면 되는 거죠. 그런 부모 모습 보고 아이들이 크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을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까에 대한 그리고 또 만드는 절차 과정에 대한 실무적인 얘기를 좀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협동조합을 만들면요. 기본적으로 총회가 있어요. 설립 운영에서 제일 중요한 건 총회예요. 총회라고 하는 것은 모든 조합원들, 한 사람 한 사람, 교사까지 포함한 모든 조합원들이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참여하는 자리예요. 모든 사람의 뜻을 모으는 자리죠. 1년에 사업계획도 잡고요. 1년에 교육과정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뭘 하고 싶다라고 하는 제안이 나오면 그걸 논의도 하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사업 방향들 모두 다 공유하고 공유하는 자리. 이 두 가지 다 있어요. 모두 다 동의해서 결정하고 이것을 함께 이 사업의 내용이 뭔지 전부 다 알아서 함께 해나간다라고 결정하는 자리인 거죠. 이것은 스스로 실천하겠다라고 하는 걸 결정하는 자리이기도 해요. 그런 자리가 있고요. 근데 매번 총회를 할 수는 없잖아요. 1년에 한 번 하거나 두 번 하거나 그것은 스스로 결정하시면 돼요. 횟수를. 근데 꼭 해야 돼요. 그리고 이사회를 구성하게 되죠. 이사회는 지금 운영위원회가 이사회가 겸할 수도 있어요.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겸하기도 하는데 이사회를 별도로 구성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조합의 이사회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 조합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방식으로 가자고 이번에 얘기하고 있는 거죠. 현재 있는 국공립 산마루 어린이집을 새로 만들어지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지금은 공공육아 공동체 교육에서 위탁받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해제하고 충현도 사회적 공동육아 협동조합이 이 산마루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위탁 사업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운영체가 되는 거죠. 그러려면 이 협동조합에서는 이 어린이집 위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재정에 관한 거, 교사 문제 이런 많은 것들을 다 이제 관할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린이집 위탁 운영을 하게 될 때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거 운영위원회가 할 수 있어요. 지금도 있는 운영위원회가 할 수 있는데 아까 여기 이사회 얘기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다중이해관계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지역도 들어오고 범인도 들어오고 다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사회 구성은 현재 아이를 보내는 부모들과 다른 사람이 이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겠죠. 그런데 운영위원회는 현재 보내고 있는 부모들과 교사들이 중심이 되고 거기에 법인이 들어온다거나 하는 정도. 또는 지역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들어올 수는 하지만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인사위원회, 교사의 임용권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죠. 모든 협동조합에서 조합원들은 의무가 있어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의무, 뭐 이런 것도 의무긴 하지만 권리자 의무죠. 근데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가 출자금 납입부의 의무가 있어요. 왜냐하면 재정을 공동으로 마련한다라고 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공동육아 협동조합에서는 최저 한 500 정도에서 최고
요즘엔 자기 소유의 어린이집이 있는 경우 한 1,000만 원 넘는 출자금을 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국공립 어린이집은 국가에서 만들어주는 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공간을 마련하는 비용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지는 거죠. 그것의 출자 주체는 누구냐? 정부인 거죠. 지자체가 되는 거죠. 출자 주체가. 그래서 지자체 쪽에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게 생기는 거죠. 국공립의 경우에는. 그렇긴 하지만 부모들의 경우에 사실 여러분 어디다가 회비 내시는 데하고 회비 안 내는 데 또는 무료 교육과 돈 내고 받는 교육에서의 마음가짐이 어때요? 아주 다르죠? 돈 내는 교육일 때는 이게 시시껄렁 해서 끝까지 가요. 그쵸? 근데 돈 안 내는 교육 굉장히 좋은 교육 받으라고 하면 3번 받고 안 하죠. 그게 사람 마음이더라고요. 그래서 일정하게 이건 사람의 마음을 모으는 과정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딘가에 회비를 많이 낼 때는 마음이 많이 낼 때 많이 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출자금을 납입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정하게 내 마음을 표현해내는 과정인 거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지만 국공립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출자금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터전을 마련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 비용이 아닌 오히려 조합의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일정 정도의 금액에 이 기금 형태로 내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금액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조합 자체가 좀 안정감이 생겨요. 근데 이 돈을 마구 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만두겠다, 조합을 탈퇴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언제나 돌려드려야 되는 부채예요. 조합이 갖고 있는 부채고 반드시 나갈 때는 출자금을 갖고 나가세요. 돌려받고 나가시는데 너무너무 기쁘다, 여기서 있는 기간 동안 너무 감사했다라고 하는 경우는 이것을 기금으로 다시 이쪽에 놓고 갈 수는 있어요. 그건 본인의 선택이죠. 근데 출자금은 이곳에 완전히 묻히는 돈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조합은 이 출자금을 잘 관리하고 있어야 돼요. 어떤 요구를 쓸지에 대해서 이거야말로 이 쓰임새는 모든 사람의 동의를 얻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함부로 쓰면 안 되는 돈이고요. 하지만 조합이 안정될 때 일정하게 자산을 안정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필요한데 그 금액은 스스로 정하는 거예요. 얼마 정도를 할 건지는. 뭐 일단 5만 원 해도 되고 10만 원 해도 되고 우리 좀 더 강하게 가자 한 100만 원 할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뭐 그 정도 금액에서 스스로 선택해서 정하시면 됩니다. 얼마 정도 얘기하고요. 만약 뭐 지역사회에 좋은 일을 하겠다라고 할 때 또는 방과후를 만들기로 하겠다라고 할 때 거기는 국공립 어린이집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꾸준히 출자금을 모았다가 나중에 그것을 지원할 때 쓰자 뭐 그렇게 결정을 할 수도 있고요. 뭐 이제 다양한 방법을 이제 상상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출자금을 납부를 통해서 조합원이 되는 거.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소모임이나 소유연의 활동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소모임은 그냥 어린이집에서 다 할 수 있어요. 많이 하시는 걸 권하고 싶어요. 특히 뭐 하시기로 결정했어요, 그죠? 어머님은? 아니, 전 나름의 생각, 아직 운영위원회 제안하는 저만 들었어요. 그러니까 소모임 좀 했으면 좋겠다. 아이들 놀잇감이 이제 많이 부족하니까요. 같이 만들어가는 작업으로 시작하기에 소모임이 놀잇감이 좋겠다 생각해봤었어요. 아이들이 제일 잘 갖고 놀고 좋아하는 놀잇감 중에 하나는 엄마 아빠들이 만들어준 놀잇감이에요. 예를 들면 둥근이 그릇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은 저희는 이제는 목공 모임이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흥얼이 할 때 쓰는 삽 같은 거 이런 거 만들고 막 그랬었어요. 이렇게 주걱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하면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면 다양한 유형의 모임이 그게 이제 그 모래밭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도 봐서 기쁘잖아요. 저 내가 만든 거야. 잘하고 해가면서 아이들한테 막 자랑해. 저 내가 만든 거다. 이제 그러면 누구 엄마가 만들어준 거네? 막 이러면서 얘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 것들이 이제 관계를 형성하는 게 굉장히 좋고요. 가장 따뜻한 놀잇감이 만들어지는 거죠. 플라스틱 장난감 이상한 거 훨씬 좋은 거. 그 다음에 뭐 장식 하나 하는 것도 이제 엄마들이 예쁘게 만들어준 거 이렇게 걸어놓으면 기분 좋잖아요. 내 집 같은 느낌 들고 이제 이런 것도 있고 인형 같은 거 만들기도 많이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배우는 것들이 늘어나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어린이집 교육 과정을 하나씩 이해가는 과정이 되는 것이. 그리고 소유원의 활동 몇 가지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육위원회, 교육소위원회, 그 다음에 시설소위원회, 홍보소위원회, 뭐 재정소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것도 있긴 한데 여기는 굳이 재정소위원회까지 만들어질 건 좀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겠는데 서로 간에 소식들을 주고받는 거. 우리 어린이집
지금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라고 하는 걸 같이 만드는 거 굉장히 재밌게 잘 하시는 데도 많고요. 그 다음에 조합원 교육 계속 있어야 되니까 조합원 교육을 기획하고 준비하는 것들, 그런 모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데서는 공부 모임을 많이 해요. 되게. 그래서 자기가 관심 있는 데, 아빠들 모임, 엄마들도 하지만 되게 아빠들이 시설 소유 좋아하세요. 시설 소유원에서 터전 관리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그렇게 모여서 다 하고 나서 같이 술 한잔 마시고 뭐 이러는 놀이처럼 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이거는 의무사항은 아닌데 하다 보면 필요하면 하나씩 만들어 가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죠. 길게 봐서 100년 동안 어떻게 살까? 아이들이 어떻게 크면 좋을지를 염두에 두면서 최소한 20년 동안 살 아이들의 생활 공간이 마을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만들어 갈까? 아이들이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길 원할까? 이런 것들을 꿈꾸면서 급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어린이집 단위에서는 저는 그런 생각해요. 마을 만들기 하는 곳에서도 어린이집 부모들은 맨날 잘 키우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 초등 들어가기 전까지 해서 아이들 정말 집중해서 잘 키우는 것, 충분하게 사랑받고 키우는, 크는 아이들 잘 키우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 나면 아이들이 크면 초등학교 가면 좀 떨어지잖아요. 부모도 좀 여유가 생기고 그럴 때 뭐 조금씩 그 어린이집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마을과 결합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초등과정에 대한 새로운 마을 학교를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카페를 만드는 분들도 있고요. 다양한 마을에서 활동들을 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엄마들이 하기 참 좋은, 굳이 다른 데서 직장 구하지 않고 이곳에서 할 수 있는 많은 일거리들이 마을에서 개발되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 보시면서 우리도 해볼까 하는 의기투합하는 사람들이 생기기도 하는데, 그러면 뭐 별도의 협동조합 하나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요. 뭐 이렇게 해가는 꿈들을 꿔보실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너무 열심히 하시지 말기를 권하겠어요. 하지만 꿈은 계속 꾸셔라 라는 걸 권하겠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든다고 한다면 협동조합 만들기라는 것은 이런 내용을 준비하는 걸 말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앞에서 있죠. 사람이에요. 협동조합은 돈의 조직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의 조직이고, 사람들의 필요와 요구, 뭐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필요와 요구들을 협동을 해서 만들어내는 곳이 협동조합이다라고 하는 것이 협동조합의 정의인데, 바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누구냐? 이런 사람들이 사람들로 들어올 수 있는데, 누구를 선택해서 우리는 협동조합을 만들까 결정할 수 있죠. 다중이 아니라 2집단만 해도 되고요, 3집단만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2집단 이상이어야 되는 거죠. 혼자는 안 되는 거라 이 중에서 고르실 수 있어요. 일단 뭐 조합원, 교사 일단 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걸 넣을지, 그 다음에 그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법인은 좀 들어오고 싶은데.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조직이 그걸 잘 운영해 나가는 과정들로 진행이 돼요. 이 사회 꾸리고, 그 사회는 있으니까 있는 교사를 잘 풀고 1년에 한두 번 총회하고 운영이 또는 이런 걸 운영하는 것을 격을 하고 있잖아요. 또 그렇게 진행하는 거 몇 개의 회의 조직, 그 다음에 소위원회가 생기면 소위원회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협동조합과 어린이집을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 그리고 이 안에서는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밟고 뭐 임원은 어떻게 뽑고 하는 그런 약속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정관과 규약이에요. 보통 협동조합 만들면 정관규약 만든다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만들어진 형태를 가지고 와서 그냥 통과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쉽게. 저는 절대 그러지 말길 권하겠어요. 하나하나 꼼꼼히 문장을 한번 따져보세요. 그래야만 이것은 내가 생각한 거 다른데?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다른 데를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동의하는 것은 그대로 가고, 또는 동의하는 어떤 문장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좀 걸림돌 하나는 있어요. 마음대로 못 바꿔요. 왜냐하면 이 정부가 약간 좀 경직된 정부다 보니까 법상에 나온 표준정관 이외의 것들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럼 반려시켜버려요. 그래서 권하는 것은 이 표준정관은 그냥 하라는 대로 조금만 조정해서 하고, 운영규정을 정확하게 잘 만들어서 우리가 정말 이루고 싶은 운영들을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지금 인가를 받는 데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팁 정도. 이게 좀 경직되어 있어요. 운영이 그러더라고요. 공무원들이 좀 그렇더라고요. 인가를 하는 데. 그리고 목적은 영유아보육과 방과후 돌봄 정도까지 하면 그럼 그 안에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반가우는 거는 일단 그때 있으면 영유아 등록을 하는 거니까 어린이집 사업을 중심으로 하시면 되고 필요자료 아까 출자금 말씀드렸는데 가입비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 조합을 어떻게 운영하기를 결정하는 데 따라서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는 항목이에요. 다 똑같지는 않아요. 조합마다. 그 다음에 터전 만들기. 이미 만들어져 있는 터전이지만 잘 가꾸고 또 개선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또 여기가 지금 3층은 현재 비어있는데 내년에 아이들이 오게 될 때 이 공간을 같이 꾸미셔야 되는 거죠. 아이들이 올라오잖아요. 큰 아이들도 올라오고 하니까 이런 만드는 거 같이 하시고 그렇게 이런 과정들을 쭉 준비하시는데 터전에 이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이 위임 과정을 정의할만 하시면 돼요. 정하고 난 다음에 창립총회를 하면 협동조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쉽죠? 의회 협동조합 만들기는 쉬워요. 마음만 모으면. 마음을 모으는 과정들은 꼼꼼히 하나하나 의미를 살펴보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는 건데 그래서 편입과정의 하나는 처음에 지금 초동 주체를 만들고 하는데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미.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하자라고 이제 분위기들이 형성이 되고 이제 추진이 되기 시작을 하면 일단 초동 주체를 만들어진 상태예요. 이거는 사실 부모님들 속에서는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원장 선생님과 이제 대강 여기는 협동조합 하고 오는 걸로 알고 있어라고 했을 때는 마음은 이미 동의하신 거잖아요. 1차적으로는. 그런 상태에서 이미 추진하는 이런 주체가 있는데 초동 주체가 만들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 동의가 필요한 거죠. 교육 철학과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운영하자라고 하는 것을 동의하는 과정들을 충분히 밟고 이게 제대로 안 되면 나중에 삐뚤어버려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 과정이 제일 중요하니까 이걸 갖고 협동조합을 설립하면 우리가 정해졌던 마음을 다 알고 있으니까 실행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단계로 나눠 설명드리면 이미 1단계에서 6단계 정도로 나눠 설명할 수 있는데 일단 2단계까지는 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시작해요. 그래서 시간을 좀 넉넉히 잡았어요. 5월부터 11월까지 충분히 얘기하자. 그래서 설명하고 교육하고 이야기 나누고 뭐 이런 과정들을 쭉 밟으면서 요 결과로 발기회를 구성하면 돼요. 이 대실 발기회가 가능한 많은 사람이 들어오는 게 좋죠. 그래서 발기회를 하고 조합원을 더 모으게 되는데 이 경우에 발기회는 산마루 같은 경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부모와 교사들이 모두 다 발기인회가 되는 형태까지 논의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사회적협동조합 되면 조합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이를 누가 이용할 수 있을지를 정할 수 있어요. 조합원만 이용할 수 있느냐 아닌 경우는 이용할 수 있느냐. 근데 원칙적으로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아닌 경우는 이용할 수 있긴 하지만 조합원으로서 참여하는 부모와 아닌 부모들이 같이 모여있을 때 어떨지 분위기가 어떨지에 대한 상상을 해보는 것도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좀 부담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약간의 부담이 갖고 있는 새로운 긍정성을 좀 찾아내면서 모두 다 동의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기를 좀 권하겠어요. 그래서 12월에 창립총회를 하고 바로 설립신고에 들어가면 한 3개월 정도 여유를 두고 이제 인가가 나오고 등기 신청을 하는 등기가 돼야 돼요. 이거는 법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협동조합 기본법상에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법인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으로 하나의 권리 주체가 돼요. 그래서 부동산을 사고팔 수도 있고 무한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되는 거라 이것을 등기를 해야 돼요. 사회적으로 하나의 사람이다. 법으로 인정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인정받는 절차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등기 절차인데 그것까지 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사회는 그래서 개수 좀 적게 하는 그게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총회 준비하거나 중간 점검할 정도에서 이사회를 하고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주로 움직이는 방향이고요. 이런 아까 손보인 말씀드렸고 활동하고 교육하고 이런 활동들을 설립인도에서 하시는 방향으로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사회적 협동조합이 설립되는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좀 설명드렸습니다. 이해가 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좀 어깨 좀 돌리고 풀까요? 저는 다리에 좀 그렇죠. 다리 좀 펴시는데 우리 좀 편하게 들으시나 뭐 이렇게 어렵게 들리지 않고 진짜 저희는 중요한
중요한 게 뭐 요즘에는 뭐 내가 말하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질문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 때문에 질문을 못 하겠다는 사람들이 계신데 저희는 전혀 관계없어요. 저희는 무조건 무슨 생각이 난다 그러면 일단 말해보고 틀린 말지 뭐 이렇게 좀 용기를 내서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처음 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있을 것 같은데 생소해서 좀 이해하기 어려웠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나중에는 또 어떻게 되는 건지 좀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든지 그런 게 있으시면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핵심은 내년 3월까지 이제 등록한다는 것인데 만약에 그 과정 여의치 않아서 안 될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안 될 경우에 대한 고민이 사실 있어요. 근데 1차는 저희가 서대문구청에 하고 계속 협의를 해가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 협동조합 여러분들이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들을 지원하는 모임으로 초연동 사회적협동조합 TFT를 꾸릴 예정이에요. 충현동. 예. 뭐 일단은 가칭이에요. 이름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정하시면 되는 건데 일단 현재는 그렇게 이름을 가칭으로 부르고 있는데 협동조합 TFT를 구성을 할 때 그때 구청 담당자들을 꼭 TFT 구성원으로 데리고 오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논의하고 있는 중인데 그러면 이 경과 과정들을 쭉 볼 거 아니에요. 보는 과정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뭐 일정이 좀 모자랐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면 일정 정도는 뭐 연장 정도는 뭐 충분히 해주지 않을까. 그래서 과정 중에 딛고 들어오는 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구청장 선거가 보시잖아요. 작년에 이제 구청 공약사업도 있고 해서 이제 산마루가 지원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구청장 선거 결과에 따라 어떤 영향이 혹시 있을런지 거기에 대해 걱정이 좀 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나중에는 뭐 어떻게 충분한 지원이라든가 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뀔 가능성은 있겠지만 이것을 설립하기로 한 모델 했던 사업들은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영향은 받진 않아요. 진행 중인 사업을 폐기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현재 구립으로서 된 경제적 지원은 그대로 시에서 똑같이 지원을 받는 건가요? 당연하죠. 이건 구립이니까요. 국립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동일하고요. 그 위탁 주체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된다는 것 뿐인데 이미 그렇게 되고 있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사회적협동조합이 위탁의 케이스들이 있어요. 성미 어린이집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푸른숲 어린이집이 현재 협동조합으로 전환이 됐나요? 아니에요. 아니죠? 성미도 아직 안 돼 있어요. 아, 성미도 아직 안 아니에요. 됐나요? 여기가 처음이에요. 성미가 전 되고 있는 중. 거기는 이제 방과후 쪽에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과후 졸업하는 분들. 그러니까 계속 같이 가자라고 마음을 먹고서 그쪽에서 이제 준비 모임이 이제 있는 상태예요. 산마루 두 번째. 첫 번째는 노원구에서 그 사회적협동조합을 위탁하는 걸 저희랑 똑같은 조건으로 해서 했고요. 작년에 인가를 받았고요. 저희가 두 번째, 저희 전에 시의에서 한 군데가 더 있는데 여기는 3년 정도 연기했다고 하거든요. 구성이 좀 잘 안 돼가지고요. 저희가 공동구안에서 처음이고요. 그럼 성미와 푸른숲 쪽에서는 협동조합으로 전환에 아직 목표가 없는 건가요? 전혀 아직 어린이집 자체를 협동조합으로 한다는 거는 얘기된 바가 없고요. 성미 어린이집은 졸업생들이 방과후를 만들면서 이제 구성을 준비하신 거고 푸른숲은 그냥 구립이에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계속 할 때 위탁을 받을 때 세 케이스가 좀 달랐어요. 첫 번째는 국공립 위탁의 첫 번째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국공립에서 공동과 모델을 만든다라고 하는 목표가 있었고요. 그때는 그래서 성립 위탁받은 케이스고요. 푸른숲 같은 경우는 단지 안에 만들어지는 그런 새로운 형태로 이제 만드는 거였고 이 경우에는 아예 목표 자체가 선임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사회적 협동조합 모델로 만드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모델로 했기 때문에 유형이 좀 다른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케이스가 잘 되면 둘도 이제 그런 방향으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아마 구청보다는 서울시 같이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협동조합 생태계 만들기가 협동조합 도시 서울 만들기가 지금 박원순 시장님께서 하시는 거고 지금 여론조사 결과로는 좀 재선이 가능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정말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도 아마 있을 수도 있고
같이 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 서울시에서는 좀 될 것 같다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가장 닥친 게 서울시 쪽에 예산 문제가 크잖아요. 그런 지원들에 관련된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여기가 안정적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기본적으로 가는 거고 거기에 이제 협동조합 영역을 만약 잘 지원하는 지자체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지원도 더 가능한 부분이 생긴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만약 지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지자체장이 된다 하더라도 협동조합은 그냥 협동조합으로 살면 돼요. 그러니까 별 문제는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해를 끼치거나 그런 일을 하지 않거든요. 그 장점은 알겠는데 이건 이미 그냥 상관 어린이집에서 다 할 수 있는 일 같고 굳이 왜 이걸 만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 구성원 자체가 저희가 아무리 오래 있어도 7년이 지나면 사실 여기를 벗어나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고 뭐 교사에 가신 경우도 평생 직장이면 좋겠지만 않은 경우도 많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왜 굳이 이걸 그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반드시 검토해 보셔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아마 그런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실 것 같고 그래서 사실상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특히 공동육아로 운영되고 있는 교육 원리로 운영되고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꼭 협동조합으로 갈 필요가 있느냐 꼭 갈 필요 없어요. 일단 그게 전제예요. 근데 가게 되면 아이들에게 무엇이 좋을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시라고 권하는 거예요. 협동조합일 때. 그러니까 짧은 기간이 있건 긴 기간이 있건 그 순간에 이 협동조합의 경험을 하고 있는 부모들을 아이들이 볼 때 어떨 거냐는 거죠. 현재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애들 때문에 왔으니까. 애들이 어떻게 크게 원하는지고요. 또 하나는 그래서 계속 강조를 했던 것들은 부모들의 삶이 아이들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건데 제가 보기에 이 협동조합이라는 틀이 있는 것과 틀이 없는 것하고 있는 것하고는 활동의 방향이 굉장히 다르고요. 그 지속력이 다르고 의사결정의 힘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은 협동조합이라면 해볼만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사결정이 일어날 때 사실은 많은 경우에 보지만 우리가 협동조합이야 라고 했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갖는 마음은 내가 여기 주인이야 라는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주인의식이 생겨요. 그런데 협동조합이 아닌 그냥 국공립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다 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세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어린이집 마음에 되게 통해서 운영위원을 하거든요. 그러시군요. 네. 큰 차이가 있어가지고. 운영위원을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괜찮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운영위원을 만약 하지 않는 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여기서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물론 그 운영위원회가 열심히 하는 운영위원회라면 다 공개를 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 운영을 잘하는 운영위원회라면 별 무리가 없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긴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여의 마음은 굉장히 달라진다고 하는 건 분명하거든요. 이게 경우 그러니까 내가 운영진에 참여할 때는 다르지만 괜찮지만 운영진에 참여하지 않는 부모들의 마음을 끌어내는 과정들은 참 되고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협동조합으로 운영하게 될 경우는 다들 주인의식이 높아져요. 그러면서 일단 그게 문제지기 더 많이 하죠. 그런 측면에서 내가 수혜를 받는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수혜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이것을 직접 운영하는 주체다라고 하는 과정이 굉장히 사람을 변하게 만듭니다. 저는 그 점이 아이들에게는 가장 좋은 경험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요. 출자금이라는 거는 한 번만 내는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원래 처음 출자금 그냥 한 번 그 돈을 가지고 뭐 어떤 우리가 뭐 교육 같은 걸 하거나 그런 데 쓰는 거야? 아니면 그걸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정확히?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상상해보자면 지금 출자금이 공동유활동조합의 출자금은 다 시설비예요. 그래서 이 임대를 한다든지 매입을 한다든지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라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한 가구당 10만 원의 출자금을 모았다 그러면 한 30가구 정도 되면 3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지금은 없지만 졸업생이 생기고 방과 후도 이제 돌봄을 하게 된다 그러면 거기에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공간 대여금으로 쓸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출자금은 이제 그 감자하거나 나중에 돌려줄 부채이기 때문에 함부로 쓸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대여한다든지 이런 그 공익사업에 대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대출 이자를 받는다든지, 그래서 그 대출 이자로 또 뭐 다른 좀 어려운 집안에 품앗이 기금으로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출자금은 한 번 내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한 번만 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합의 결정에 따라서 아까 증자 감자 얘기한 것처럼 추가 출자를 할 수 있어요. 사업에 뭘 하자라고 결정을 하면 새로 출자를 해서 출자금 늘릴 수도 있고, 또는 뭐 이거 우리 거의 쓰지 않으니까 줄이자라고 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결정은 가능하고요. 때로는 뭐 혹시 생활협동조합 활동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있으세요? 생협 거기에 조합원인 경우들이 있으실 텐데, 네.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면 1,000원 출자해서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를 들면 뭐 1년에 보육비 내는 것 중에 한 10,000원 정도를 계속해서 추가로 더 내자 뭐 이런 결정을 할 수 있고요. 1,000원씩을 뭐 더 내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거는 이 안에서 결정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금액에 대한 거라니까. 그거는 일단은 뭐 특별한 사업에 대한 구상이 아직은 없는 상태라면 일단 보유자금으로 초기 자금으로 일단 마음을 모으는 자금이라고 얘기 있잖아요. 그런 정도로 상징적으로 해놓고 이후에 어떤 사업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결정이 일어날 때는 뭐 추가 증자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미리부터 거기까지 생각해서 조금씩 정립을 해나가실 수도 있고요. 그건 방법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가장 헷갈리는 게 국공립이라는 것 자체가 관리의 주체가 국가인 거잖아요. 근데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면 이제 조합원이 관리 주체라고 지금 보는데, 그거는 그냥 조합원 개인의 생각, 왜냐하면 평가인증이나 어차피 국공립인 틀이 아예 벗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평가인증이나 이런 모든 국공립에서 이루어지는 절차들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상태로 가는 건가요? 그 점이 이제는 그 운영 주체와 어린이집이 좀 헷갈리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국공립 어린이집의 대다수는 직영이 아니잖아요. 국가가 직영을 다 위탁하고 있고요. 그 위탁체는 다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위탁체 중에 하나가 사회적협동조합인 거예요. 지금 그렇게 받을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위탁체를 만드는 일을 하는 거고요. 어린이집은 국공립 어린이집으로서 지속적으로 그냥 어린이집 운영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거죠. 그 구분을 하시면 돼요. 그 구분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협동조합으로 바꿨을 때 그 바꿔서 이제 좀 더 근데 얻을 수 있는 메리트 같은 것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더 제가 고민을 해봤고, 필요 없는, 그러니까 국공립에서 있었어야 될 모든 절차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혹시라도 좀 더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한데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 평가 인증이나 뭐 이런 부분도 동일하게 가요. 그럼 공동조합 협동조합도 똑같이 해요. 제가 질문이 있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그런 출자금을 다 이렇게 모아서 실질적으로 저희 아이들이 7세가 넘어가고 초등이 됐을 때 그런 방과 후를 정말 사업을 할 수 있는,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가지기에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게 그게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것이 돼야 우리가 정말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발언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이 사회적 협동조합이? 이해는 좀 안 하는데 의결할 수 있죠. 영향력이 가질 수 있는 결정을 하시는 거죠. 결정하시면 이 안에서 논의를 해서 결정하시는 거죠.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그러니까 사업의 내용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요. 협동조합은 뭘 하겠다라고 결정할 수 있는데 초등 돌봄까지 이 안에 넣고서 사업 목적을 해서 처음에 계획을 하신다면 나중에는 초등 돌봄에 대해서 이 안에서 아이들이 크게 될 때 우리 만들어야 되지 않아? 라고 얘기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한 사업에 대한 논의를 하셔야 되는 거죠. 이미 사업의 목적 중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 이것을 해야 돼? 라고 하는 논의를 거쳐서 이제 하게 되고요. 만약 안 해도 괜찮아요. 어린이집 사업만 하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도 초등에 대한 요구가 나오기 시작할 수 있잖아요. 조합원들이. 그러면 우리 나중에 이걸 하자라고 결정을 하게 되면 정관하고 안 맞잖아요. 그때는 정관 개정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사실은 지금 애기들이 좀 어리시죠? 네. 어리셔서 이제 그 다음에 좀 안 보이시는 딱 그럴 때인데 지금 선생님께서는 초등아이가 있으시죠? 있으세요? 아니요.
아이들 금방 돼요. 초등 아이들 금방 커버리기 때문에. 근데 아이들 이제 막상 그 학교 선생님 하시니까 아실 텐데 엄마들이 직장을 가장 많이 그만두는 때가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방과후 돌봄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고 믿고 맡길 방과후 돌봄을 하고 있는 곳이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래서 방과후 협동조합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하면은 7년이 아니라 좀 더 길게 이 사람들과 10년, 20년도 갈 수 있는 근거가 이번에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 일을 예를 들어서 그냥 협동조합에서 이런 식의 방향을 가겠다라고 사전 합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면 그냥 부모 애들은 끝나고 가버려. 운영위원회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졸업하고 난 후회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밖에 나가서. 근데 그 전부터 미리 아이들의 성장들을 좀 보면서 지금 7세아가 몇 명이고 6세아가 몇 명이니까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 방과후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옳은 장기 전망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삼을 수 있죠. 중장기 사업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조합에서는. 그러니까 길게 보지 않으면 협동조합을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정말 이 안에서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다는 마음을 내지 않으면 협동조합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얘기한 얘기가 이런 마음을 한번 내보시라고 권하는 거였고요. 그러면은 사실 더 재밌게 될 수 있으니까. 사회적 협동조합이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적 협동조합이 이제 가입을 했을 때 회사채 같은 경우는 이제 기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집도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뭐 가입이라면 가입이 되고 나서 어느 정도까지 기간이 5년까지 사회적 협동조합 체다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쭉 가는 평생 갈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자기들이 해산하기 전까지는 갈 수 있어요. 회사에서는 어떤 1년에 한 번씩이라든지 한 번 이상의 이렇게 사업체를 만들어서 사업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어린이집에서도 어떤 사업을 이렇게 만들어서 구상을 해서 이제 뭐 승인을 받고 나서 계속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해야 되는 건지. 아, 그 얘기구나. 예를 들면 사회적 협동조합의 인가를 받았어요. 내 목표를 해서 공리 위탁을 받기로 한 거잖아요. 근데 위탁을 하기로 했던 사업들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생겨. 그러면은 사회적 협동조합이 인가를 계속해서 유지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정부 입장에서. 그래서 그것에 일정 기간을 두고서 그 안에 그것을 계속 하지 않을 경우 그 사회적 협동조합이 인가를 취소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다면 굳이 없앨 필요가 없는 거죠. 사업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고육사업만으로도 사업이 인정이 그럼요. 100%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죠. 아까 말씀드린 그래서 계속 이것을 공공성에 대한 얘기를 했던 이유가 질문인데요. 물론 비영리라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새로운 대안중개 조치인데 보통 이제 어린이집 가면 우리 부모들은 그 무상보육으로 그냥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영리 하더라도 그런 이제 조합이라고 하면 만약에 이제 마이너스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단지 출자비로 그것이 출자비라는 거는 요 해결을 보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부공립이 갖고 있는 안정성이 한편에 있죠. 그러니까 교사 급여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안정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조합이 가져야 될 재정상의 부담은 상당히 적은 편이에요. 이 경우는. 그런데 이제 공동육아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그냥 민간에서 알아서 하는 건데 거기서는 어린이집 지금이야 무상보육이기 때문에 편하지만 무상보육이 아니었을 때는 그 보육료를 다 스스로 다 하고 조합의 운영비까지 다 내고서 진행됐어요. 그러다가 적자가 나는 경우가 생겨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초회 때 감자를 결정을 해요. 출자금에서 그 부분을 보전하고 그 출자금 액수를 줄이는 거죠. 전체 액수를. 뭐 이제 이런 식의 결정을 해서 이제 운영을 계속 유지해 왔었던 역사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무상보육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게 가능하냐면 일단은 실질적으로 모든 운영비는 국가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만약 선생님들이 좀 더 주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 그럴 경우가 어떨 거냐. 조합에서 조합비로 해서 들을 수 있어요. 또는 어떤 걸 좀 더 하고 싶다 어린이집에서. 그럴 경우 그렇게 할 수 있죠.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합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 조합에서의 조합의 재정과 조합원들의 재정 상태를 살피고서 결정해야 될 거죠. 그래서 이건 정말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논의를 해서 뭐 십시일반좀 내서 해보자라고 결정을 하면 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뭐 어려워 못해 하고 싶지만 못해서 조금씩 정리해서 나중에 하자고 결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자기 결정이라서
조합 지정이 마이너스가 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을까요? 여기 어린이집 배정 상태가 안정적이기 때문에.